거짓말쟁이로 몰려는 피고인, 흔들리지 않고 증언을 이어가는 증인, 윤석열, 홍장원 두 사람이 일주일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문 때문에 반국가 단체를 잡아들이란 걸로 생각했냐고 물었습니다. 증인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국정원장이 지난주에 미국 간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일 잘 마치고 오세요 하고 전화를 이제 끊고 이제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1차장한테 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미국에 간 줄 알고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며 계엄 업무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주지 않았을까라고 신문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그럼 국정원장한테도 자신과 똑같은 지시를 한 것이냐고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체포 명단을 두고는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며 공방이 거세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는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한 것이냐고 먼저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잡아들이란 얘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했다고 한 것 아니냐고 답했고, 이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재차 받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명단을 불러준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여인영에게 전화해봐 이런 얘기를 한 기록이 없다고 따진 겁니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목소리를 높여 그럼 여인영이 단독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를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예, 원하시는 대답이 안 나온다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날 오후 10시 53분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지원해. 뭐 인력이면 인력, 자금이면 자금 무조건 도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6명 체포조 명단 적어줬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렇게 해서 체포조 명단을 적어줬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나서 바로 전화한 거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변호인단하고 이 홍 전 차장하고의 기싸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싸움이 벌어지면 사실 부장판사가 정리를 하기 마련이 아닌가 싶은데 말미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홍 전 차장한테 변호인들은 증인에게 공격하며 물어보는 게 직업이다. 뭐 당연하게 여겨달라 이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인들이 공격했죠? 네. 이게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양해를 구합니까? 지기현 판사는 참 친절한데 친절이 과해서요. 이게 재판을 진행하는 건지 모임을 진행하는지 가끔 헛갈릴 때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얘기는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 핵심은 홍장원 메모거든요. 홍장원 메모인데 위원석 변호사가 홍 전 차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메모가 1차, 2차, 3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1차 메모와 3차 메모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과연 그게 누가 썼느냐, 보좌관이 썼느냐, 그리고 그게 신뢰도가 맞느냐,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느냐 이걸 탄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합니다. 지렁이 글씨다, 글씨를 못 썼다, 이거 뭐 가필한 거 아니냐 계속해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홍장원의 메모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도만 보시면 실제로 저 메모가 문제 아니야? 그래 보좌관이 쓴 게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보도만 표면적으로 보셨을 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사실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이미 특검이나 다른 재판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 홍장원의 메모에 나온 사람이 여인영 메모에 나오고 노상원 수첩에 나오고 또 불러준 거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빙성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큰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관되고 매우 분명하게 홍 전 차장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여기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 전 차장의 태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변호인이 김계리가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홍 전 차장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님 그때 이제 보좌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자 김계리 변호사가 제 보좌관 진술서 확보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도리어 묻고 그리고 제 보좌관 글씨를 보니까 이건 이제 홍 전 차장 입장입니다. 제가 보좌관 글씨를 보니까
그 보좌관 진술서에 나온 등장한 사람이 메모 작성자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홍 전 차장은 끊임없이 자기가 이 메모가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를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고 예. 김계리 변호사한테 오히려 이것도 물어봅니다. 아니 국정원 진술 그 진술서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이렇게 오히려 공격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정원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보호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와서 돌아다니고 정치에 이용하잖아요. 그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뭐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변호인단이 이쪽 윤석열 쪽이나 아니면 김 전 장관,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이 웬만해선 물리지 않거든요. 예. 모두가 다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쪽 변호인단에서는 재판장님 증인 태도 이거 저거 좀 보십시오. 막 예. 이러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당황해서 그렇죠. 예,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좀 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변호인들 당신들 문건 받은 거 그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거야. 그렇게 계속 따졌더니 윤석열 변호인단이 태도를 문제 삼아서 태도를 막 지적하는데 누가 누구의 태도를 지적합니까? 윤석열 시정자패처럼 말하던데 태도를 지적하다뇨 얘기하는데 자 윤석열 쪽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한덕수 재판에서 보였던 태도는 정말 가관이었는데 잠시 보고 갈까요?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국회 봉쇄 등이 기재된 문건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더라거나 지시사항 문건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 검사님 질문에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어우. 다만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방에 있을 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보내냐 그랬더니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성관이 관련해서 확인하고 그리고는 군을 투입하라. 여기저기 보낼라. 이건 이미 정해진 매뉴얼이었어요. 그렇죠.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네. 올스톱을 하고 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스톱하지 그 당시 않았어요. 대통령의 증인의 네. 지시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출발을 시켜놓고 저한테 재가를 받으려고 뭐 출발이 됐는지 출발을 선관위를 하자마자 확보하고 전화했는지 언론사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전단수하다. 제가 12시에 경찰을 보낸다. 이게 다 매뉴얼이었잖아요. 나중에 네.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건 거짓말이죠. 정의는 이 관련된 부분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민주당사, 언론사의 출동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바가 없고 당연합니다. 이 과정들은 다 김용현 장관이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김용현 장관이 이제 하려고 선관위하고 관련해서 나는 하려고 아니고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은데 부하들이 저한테 잘못했다. 재가를 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고. 다음 질문하시죠. 네. 자, 팽당한 김용현 얘기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아랫사람한테 떠넘기는 작전이에요. 저 태도 보세요. 떠넘기는데 사실 제대로 떠넘기지도 못합니다. 네. 예, 앞뒤도 맞지 않고 네. 이미 다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예.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좀 예. 너무 멍청한 전략인데 지금 예. 먹혀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요. 정말 이상한 얘기를 막 합니다. 황당한 외교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참 뭐 좌파 정상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외교 실책인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피고인에게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총리님이 당분간 가주셔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란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일단 안 한답니다. 예. 그리고 또 해요. 실랑 생략하겠습니다. 국내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뭐 외교 국제 행사를 저거 보세요. 저거. 증인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행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묵비가 안 되는 개헌 사람이죠, 11월에 남미 페루하고 브라질에서 그 에이펙과 G20 다자 회의를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조금 사는 나라는 뭘 원조해 달라는 둥 뭐 이런 얘기
소위 말해서 이 포퓰리즘적인 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내가 요 다음에는 힘드시더라도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하고 나는 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네. 좌파가 계속 나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했나 싶어요. 와, 저 태도 보세요. 이런 지적이 계속 올라옵니다. 좀 참담한데요. 사실은 신흥경제국하고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네. 뭐 백발양보해서 네. 백발양보해서 좌파 정부를 하더라도 네. 개발 이슈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지금 그런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좀 개발도상국, 후진국에 이렇게 원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후진국을 위해서만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선진국의 원조 그리고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좌파 개발 저 정도의 황당하고 저열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오로지 본인의 지지자를 위한 단어만 골라 쓰는 겁니다. 사실. 좌파 저러지 않았는데 어찌 나중에 보니까 윤석열 주변에선 우파 좌파 척결 이런 사람들만 다 쓰는지. 이배용 씨도 좌파 입에 물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좌파 정부, 와, 좌파 정상, 남들이 볼까봐가 부끄럽습니다. 외국에서 볼까봐 좀 부끄럽습니다. 참. 저런 사람이 국가 원수였다니. 자, 윤석열 내란 재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강지호 기자, 오늘 또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지렁이 글씨 메모 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던데요.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1차 메모, 그 지렁이 글씨거든요. 네. 그거를 이전 재판에서도 윤석열이 되게 조롱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 지렁이 글씨 티를 만들어서 입는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왜 윤석열이 이걸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이 체포조 명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홍장원의 메모를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홍장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내가 가는데 그냥 구두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지렁이 글씨체를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오늘 한번 또 윤석열 재판 관련해 갖고 한번 이 영상도 보겠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까지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선우 정도까지만 아는 거죠. 간단히 정리해 줄 테니까. 뭐 관저있고 뭐 저 골드버그 이제 대사 19시 59분에 21초 통화한 거는 바로 조태용 원장이 국내에 없다는 거를 확인한 전화다라고 지난번 검찰 주신문에 그 말이 긴 거 있잖아요. 그 지금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다들, 아니 증인한테 다들 물어보실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라고요 지금. 네. 검사 출신 저렇게 재판했어요? 아니 기소해가지고 공소 유지할 때 저렇게 하냐고 윤석열은. 아니면 재판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 하니까 핵심도 저것도 없이 막 주절주절 하고 있는 저런 방식이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런 걸 하면은 판사가 제지를 해야 되는데 판사가 제지도 안 해요. 그리고 웃기는 게 어제 재판에는 내가 1년 전 얘기를 분 단위로 어떻게 알고 있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빠락빠락 치더니 오늘은 초 단위로 알고 있네? 아이고 진짜. 야, 진짜. 어디 저런 것들이 진짜 진짜 검사라고 진짜 저런 거 찍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저런 거 대통령 좋다고 찍어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재판을 저렇게 방해하는 방식이 뭐냐면 모든 것을 형식 논리만 가지고 그때 네가 그 말했지 그거 아닌데 내가 보니까 이런데 본질은 뭐야? 홍정원한테 어떤 지시를 했느냐? 그 지시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핵심이잖아요. 지렁이 걸치면 어떠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알파벳 걸치면 어때요? 네.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거 안 해요. 아까 김용훈 재판 할 때도 옆에 있는 이 지금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하는 게 뭐냐면 공판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 자료가 전자문서인데 이 전자문서가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한 10분씩 20분씩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을 당연히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형사소송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니까 재판이 속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수법으로 좀 하고, 왜냐하면 김용현이 저질렀던 일이 다 드러나 버리면 아예 그냥 방어가 안 되니까 형식만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윤석열이 조금 전에 했던 것도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절 하면서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걸 가지고 재판 지연하는 수법이다. 누구한테 설명한지도 판사도 모르는데. 아니, 게다가 윤석열 씨는 정말 치사한 게
자기가 해놓고는 꼭 남한테 탓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민주당사에 이렇게 경찰 뭐 군이 보낸 그 건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꽃에 보낸 것도 내가 말렸는데 이 김영현이가 보냈다. 김영현이 지금 또 탓을 하고 앉았지 않습니까? 나는 둘 다 싫지만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게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으면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좀 뭔가 조금 불리하고 뭔가 이상할 것 같으면 다 제가 했어요. 나는 안 했어요. 내가 하지 말라는데 얘가 했어요.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고 도대체가 이 대통령이었던 자로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좀 더 나가면요. 이거는 누가 소설 쓴 겁니다. 김용인의 원래 꿈이 내란 이후에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내란 이후에 대통령의 꿈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다음에 자 김용인이 대통령이다라는 꿈을 꿨다는 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다음에 나와서 원래 할 때 여론조사 꽃하고 몇 군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김용희가 알아서 했다라고 하면 좀 더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내 다음에 대통령 김용희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다 주도했어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지. 그리고 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김용현도 지금 저 상황에서 본인이 기획해서 아이디어는 줬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윤석열이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본인도 기왕에 2판 4판 된 거 다 덮어쓰고 사형하면 무기징역인데 다 그냥 폭로라도 해버려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또 윤석열은 책임을 또 떠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그럼 여인영이 혼자 내란 일으켰다는 말입니까? 도대체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건데요. 이것도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체포조와 관련된 일인데요.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홍장원 1처장한테 싹 다 잡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 야, 정확한 목적어 이런 거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은 이 체포 대상이 반국가 세력이다. 본인도 반국가 세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아니 그러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반국가 세력이냐. 왜 그러냐면 여인영한테 이런 체포 명단은 정확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은 아니 체포 지시 직접 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홍장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 질문에 전제가 있다. 여인영이 전혀 지시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했다는 것, 즉 쿠데타나 군사 내란을 혼자 일으켰다라는 내용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또 홍장원 차장은 김계리 씨랑 싸웠습니다. 김계리 씨랑 서로 간에 막 옥신각신하면서 기억 안 나십니까?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랬느냐? 그 당시 이제 보좌관이 이거를 3차 메모인가요? 그거를 보좌관이 이제 썼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 네가 처음에 갖다 줬던 거는 뭐냐? 보좌관이 도대체 임의로 쓴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옥신각신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이 홍장원 차장에게 그 당신 그 보좌관 이름 대라. 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좌관 이름 당연히 안 밝히는 것으로 계속 얘기가 됐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오전 내내 정말 이 홍장원 전 차장하고 윤석열 씨 측 변호인단의 충돌이 이제 거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이제는 홍 차장에게 얘기합니다. 변호인들은요 증인에게 공격하면서 물어보는 게 직업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했답니다. 한번 보죠. 증인께는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호인들은 또 원래 증인 말씀을 막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또 직업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당연한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같은 질문 계속 반복되더라도 아닌 건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다라든지 그렇게 그냥 편하게 기억돼 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조금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증인한테는요, 증인이 알고 있는 것만 물어봐야 돼요. 증인이 경험한 바만. 근데 이 변호사들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를 그냥 물어봅니다. 그런 대답을 하라고. 그러니까 박옥수 특검보가 이거를 보다가 변호사들이 의견서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막 질문으로 하면서 증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질문을 증인이 경험한 사실만 가지고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개판 5분 전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기현 판사 태도가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물론 변호인이 그 자신들한테 불리한 증인을 좀 이렇게 추궁을 하는 경우는 뭐 왕왕 있습니다. 근데 저도 법정에서 많이 취재도 하고 상황도 봤지만 요즘 지기현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이나 뭐 김용현 측 변호인처럼 저렇게 그 증인들한테 이렇게 인간적인 비하를 할 정도라든지
불쾌할 정도로 공격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판사가 제지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판사가 나서서 원래 저러는 사람 중에 그냥 네가 알아서 참어. 맞아요. 뭐 이런 이게 무슨 판사야. 아니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맨날 판사 재판장이나 검사들 판사들 욕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맨날 검사들 욕하고 판사 욕하면 판사가 참을 거네? 참내 웃기는 인간들이요 진짜. 왜 또 거기다 자기를 껴넣는지. 아니 맨날 날 고소를 하니까. 검사들이 날 괴롭히니까. 실제로 저런 수준으로 이제 내란을 일으킨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했던 윤석열 주변 인물, 김용현 또 주변 인물,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일으킨 내란은 내란이 아니다. 이것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법리적으로 한다든지 비상계엄에 대한 것은 내 권한이다. 일부 불법이 있지만 그거 아니다라고 해서 네. 진짜 제대로 된 내란범과 내란을 척결한 국민들이 제대로 된 논쟁을 보면서 앞으로 내란을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한쪽은 완전히 똥통에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똥물을 퍼부으면서 재판을 하는 수준이라는 게 정말로 저렇게 수준 이하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은 단 한 건도 없이 모든 것을 남한테 다 떠넘기는 이 정말로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맞습니다.